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텐터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내용 중에서 설 연휴 기간 중에 개정되어서 시행된 부분이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임법에 따라서 주택을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매도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매수인에게 확인시켜줄 수 있도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자료를 받아야 할 대상은 매도인이고요. 이 서류를 누구한테 확인시켜줘야 된다? 매수인에게 확인시켜줘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확인시켜줘야 되느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계약할 때,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때 그 양식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뀐 양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관계라고 2항에 보면 이 부분이 없던 부분이 이제 늘어난 거예요. 자,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행사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작성 방법에 대해서 확인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자,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냐니까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상 물건이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주택이겠죠. 그리고 그 주택에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거기에 살고 있어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팔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매도인으로부터 서류를 받았다? 그러면 확인에 체크를 하는 거다. 근데 서류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미확인에다가 체크를 하는 거다. 그래서 팔고자 하는 매도인으로부터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서 그 확인서가 있다면 확인에 체크, 확인서가 없다 그러면 미확인에 체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경우라는 것은 확인서를 받은 경우하고 확인서를 받지 않은 경우, 자, 두 가지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 사항을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된다. 자, 계약갱신 요구권과 관련되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제 권리 의무라는 것은 작년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주임법상 임차인은 한 해, 1회에 한해서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고요. 임대인은 받아줘야 될 의무 사항이 있죠. 작년에 개정되었는데 그게 6조의 3이라고 해서 우리 법조문이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의 갱신 내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조의 계약의 갱신을 보니까요. 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부터 2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계약에 대해서 거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라, 이렇게 되십니다. 누가? 임대인이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계약 만료 언제? 6월부터 2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계약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갱신에 대한 거절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라. 자, 두 번째요. 자,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해서 갱신을 해주긴 해주는데 조건을 변경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계약을 해줄게.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에 갱신을 하지 않겠다.
이러한 의사표시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라.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주는 거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너하고 더 이상은 계약을 계속해서 유지 안 시킬 거야. 이번 계약으로 끝이야. 이 부분이 갱신 거절이고요. 두 번째 부분이 임차인 너하고 나하고 계속 계약을 유지해서 갈 건데 대신 조건을 좀 변경하자. 이 조건은 구체적으로 보증금 월세 부분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건을 변경하면 다시 갱신해서 우리 사이를 계속 유지시켜보자. 이러한 의사표시. 제가 A, B 두 가지로 표시했죠. A, B 둘 중에 어떠한 하나의 의사표시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 6월부터 2월 사이에 해라. 만약에 이 둘 다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얘가 이제 묵시의 갱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요.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 이 동일한 조건이라는 데 대해서는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기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목적물 이렇게 될 거고요. 목적물.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차임,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겠죠. 자, 전 임대차가 동일하다는 것은 목적물과 차임은 동일하고요. 기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1년의 계약을 해서 계약을 유지해왔다. 그러면 우리 주임법에서는 최단기간이 2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임차인이 1년, 2년 중에서 선택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런 얘기를 안 해가지고 묵시갱신으로 가게 되면 계약서에서는 1년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주임법의 최단기간 2년으로 본다라고 이 기간에 대한 규정의 이 부분은 2항에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지만 목적물과 차임은 같지만 기간은 계약서에 2년으로 되어 있든 3년으로 되어 있든 4년으로 되어 있든 5년으로 되어 있든 무조건 최단기간을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부에 있는 정책 풀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요. 임대인이 계약에 대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라고 나와 있는데, 이 거절 사유는 여러분들이 익히 주택임대차보호법 말고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아신다면 그와 내용이 동일하고요. 주임법에서는 하나 새로 들어온 게 여기 8호 사유가 하나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임법은 8대 사유, 주임법은 9대 사유라고 부르는데 8호 내용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온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개업공인 중에서 중개하시는 소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다. 어떤 질문이냐면, 집을 샀어요. 매수인이 집을 샀어요. 근데 이 매수인이요, 자, 그 부동산에 실질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이 매수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나눠지게 되겠죠. 어떻게 나눠지냐니까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나눠질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서 6조의 계약갱신 법조문을 봤을 때 계약 만료 2월부터 6월이라고 우리가 본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 2월부터 6일이랑 6월 사이는 어떻게 적용되는 거냐면 2020년 12월 10일 이후 신규 계약을 하거나 합의갱신이든 묵시갱신이든 갱신을 한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이 2월부터 6월 사이입니다. 하지만 계약을 한 날짜 또는 갱신한 날짜가 2020년 12월 10일 이전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기간이 2월이 아니고 1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신 분, 매수인이 이 기간 안에 집을 샀어요.
그래서 이 집을 사신 분이 목적이 뭐냐니까 실거주하기 위한 걸 산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 즉 매수인이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을 포함한 본인까지 그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살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갱신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 있다. 얘가 여기 8호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임대인, 매수인 이분이 계약에 대한 갱신에 있어서 거절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면 당연히 8호 사유에 의해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별표 친 이 기간에 집을 샀다. 그래서 실거주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받아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여기 2월과 1월은 계약의 신규 갱신 날짜가 2020년 12월 10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이 1월, 2월이 나눠진다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내용은 확인 설명서 내용 앞에 있는 내용하고 양식은 동일한데요. 얘는 비주거용입니다. 확인 설명서는 주거용, 비주거용 이렇게 이제 건물 부분에서 나누게 되는데요. 안에 있는 내용은 똑같은데 밑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 틀립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주거용이다 보니까 상인법상의 계약의 갱신 요구권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법과 상인법에 있는 임차인의 계약의 갱신 요구권에 대한 부분을 같이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류를 받으면 확인, 서류를 못 받았다면 미확인은 똑같고요. 자, 이 경우 주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법법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사항을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가 건물을 거래하시더라도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 갱신 요건에 대한 부분을 사고자 하는 매수인에게 계약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하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확인 설명서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는 주인법상 건물, 상인법상 건물 둘 다에 해당되기 때문에 두 가지 다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상인법상에 나와 있는 계약갱신 요구 등과 관련되어 있는 법조문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1항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우리 상인법에는 주인법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요 기간이 만료 6개월부터 1개월 사이, 우리 아까 주인법에서는 20년 12월 10일 이후로는 이제 얘가 2개월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했지만 상인법에서는 바뀐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2항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주인법의 최단기간은 2년이다 보니까 여기 1회 행사하게 되면 또 최단기간 2년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4년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계약을 하면서요, 계약은 뭐 4년씩 할 수도 있어요. 4년 계약하고 뭐 1회 했다, 다시 4년 했다가 8년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보통 2년씩 계약을 하니까요. 자, 상인법에서는요, 횟수가 없어요. 계약갱신 요건 횟수는 없지만요, 토탈 기간은 1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토탈 기간이 2018년 10월 16일 이전이냐 이후이냐가 나눠지겠죠. 요 이전에 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5년 이렇게 법이 바뀌기 전에 되어 있었죠. 요 날 이후로 신규 계약하거나 이날 이후로 갱신된 임대차에 대해서는 토탈 기간이 10년 된다. 이렇게 개정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과 관련되어 있는 양식 그리고 법 조문 보셨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찝어줘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을 찝어줘야 되느냐? 자, 확인 설명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서류를 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자, 확인 서류 첨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확인 서류 첨부에 대해서는 법정 양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양식이든지 간에 확인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되어서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서 우리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을 위해서 양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준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용을 보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먼저 행사를 했는 부분이냐 아니면 이번에 행사한 거냐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거냐 아직까지 어떠한 결정이 없었던 거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체크를 해서 이 서류를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매수인에게 줘라. 자, 이거는 누가 써야 된다? 임대인이 써야 된다. 매도인이 써야 된다. 이 문서를 받아서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이 확인 서류를 보여주면서 확인 설명을 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양식을 실무에 맞게끔 좀 바꿔봤습니다. 자, 어떻게 바꿨냐니까? 양식은 두 가지가 필요하죠. 주택 및 상가 두 가지가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계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알기 쉽도록 풀어서 썼습니다. 자, 상가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0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최장 10년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는 1회 갱신 요구라는 얘기를 했어요. 최초 임대차 계약을 이때 했어요. 그리고 행사하지 않고 자동으로 넘어갔습니다. 묵시 갱신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얘기는 이제 임대인이 얘기를 해서 임차인이 저 계속 있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제가 계속 있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얘기하는 기간이 앞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보셨죠? 2월부터 6월 사이는 누가 얘기해야 된다?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2월 전에는 누가 얘기해야 된다?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얘기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합의를 해서 이렇게 계약이 되었다. 그러면 행사했다 안 했다? 행사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임차인이 언제부터 산업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 행사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상인법에는 횟수의 제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횟수의 제한이 없고 토탈 몇 년? 10년까지는 임대인이 받아줘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첨부한 내용을 하나 달았어요. 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사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다. 이 약정은 유효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정부에서 뭐라고 대답했냐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전부 다 강행 규정입니다. 즉 법조문에 있는 내용이 당사자의 약정이 있다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그 약정은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사전에 있던 이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다. 즉 사전의 약정을 뒤엎었다는 얘기잖아요. 사전의 약정을 뒤엎었다 하더라도 그에는 유효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 봤던 협회에서 나왔던 양식에 보게 되면 불행사, 행사하지 않기로 사전에 협의했다. 그래서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서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임법, 상임법은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위반된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었고요.
그리고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면 확인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부분 짚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약갱신 요건의 행사에 있어서 주임법에서 2월 1월에 대한 부분 앞서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상임법에 제한 없는 거하고 10년 얘기했고요. 그리고 첨부할 때 기존 임대차 계약서까지 첨부하게 되면 명확하게 이 임차인이 지금 언제부터 살고 있었고 이때 계약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양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양식은 제가 따로 어디에 올려뒀는지 블로그 주소를 유튜브 관련된 내용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부분은 와서 다운을 받아가서 쓰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내용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해서요. 자, 집을 파시는 매도인은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서류를 작성을 해서 그 서류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서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설명서에다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갱신 관련되어 있는 권리와 의무사항을 확인 설명하라. 이 내용 여러분들 설 연휴 기간 동안 2월 13일 날부터 시행된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